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은이 나겨울. 글쓰기 수업을 하고 상담을 하며 텍스트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구나.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 이 말은 훗날 아이가 아무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저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만 성장하도록 만든다. 반복적인 말에는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힘이 있다. 착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 무엇인지 아직 자신만의 기준이 없는 아이에게는 특히 그렇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기준을 세우기도 전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세뇌당한 아이는 그 말을 무조건 따르며 살게 된다. 성인이 되어 더 큰 세상을 만나면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억누르며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닫는다.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자신의 모습을 억지로 감춰왔다가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린 채 나오는 말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옳다고 믿던 게 전부 잘못된 일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하고 소리칠 수 있는 용기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가치관을 찾는 것이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하루하루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를 부여하지 않도록 나만의 단단한 성을 세우는 일이다. 그 일을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왜 가치관을 일찍부터 세우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라도 진정한 자신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는 건 넘치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러니 바뀌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며 나답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마음을 쏟으면 된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당신을 낯설게 보거나 만류해도 흔들리지 말자. 착한 아이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내 기준에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란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첫 번째, 거절하는 걸 어려워한다. 살면서 받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부탁하는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생겨난다. 살면서 언제 쓸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거절의 말은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관계를 그르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말이다. 만약 부탁하는 자세가 무례하다면 어떤 말로 거절을 하더라도 당신은 부탁을 거절하는 나쁜 사람이 될 것이다. 무례한 부탁의 말은 고민하지 말고 단칼에 거절하는 게 낫다. 두 번째, 지나치게 배려한다. 상대에게 다 맞추며 내가 없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내가 모두 지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지워진 채로 이어가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배려해 주다 보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배려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남기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배려에는 타인에 대한 마음과 자신에 대한 챙김이 들어가야 한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다. 바탕에 내가 없는 배려는 의미가 없고 궁극적으로 상대를 위한 최선의 배려도 아니라는 것이다. 배려를 할 때는 그 바탕에 상대방과 내가 나란히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 관계를 먼저 끊어내지 못한다.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도 습관이다. 정이 많아서,
언젠가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군가와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등등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미움받기 싫은 나가 존재한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건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어렵더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네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지 못한다. 감정이 상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야기를 할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 언제 이야기해야 좋을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상대방의 마음 상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늦어버린다. 서운함과 무례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본 후에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서운함이든 무례함이든 계속 참다 보면 결국 견딜 수 없는 날이 오고, 그때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말 못할 이유야 많겠지만, 그런 식의 맺고 끊음은 결코 삶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서운할 때, 무례함을 느꼈을 때 적당한 타이밍에 상대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용기고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이다. 그렇게 힘들여 얘기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 그때는 상대를 포기해도 된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 그 과정에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목표와도 멀어진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의 나를 꺼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인정과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크다. 자신이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타인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이 주는 충족감은 지속 시간이 짧다. 또다시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면 자신을 인정해주고 애정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된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애정에 목마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애정을 주는 일부터다. 기분과 감정을 꾸준히 기록하고 그것의 통계를 내본 결과 나의 기본값은 우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안개처럼 미세한 우울이 깔린 나의 매일매일. 나를 포함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 걱정, 잡념이 많다는 것이었다. 막연하게 떠오르고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작고 큰 걱정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불안,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패턴이 우리의 기본값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 걱정, 잡념이 많은 건 타고난 기질의 영향이 크다. 그걸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록이나 명상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그걸 넘어서 걱정과 그런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에서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인지를 넘어선 인정, 그 후에 나의 타고난 기질을 잘 갈고 닦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 그 다음이 바로 자유다. 타고나길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무조건 생각을 줄여야 한다,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건네고 싶지 않다.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아닌 내 기분과 감정에 주는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나라는 사람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놔둘 줄 알아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기분이 들 때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행복이 발견하는 자의 몫이듯 우리의 모든 기분도 마찬가지다. 느끼는 사람의 영향이 크다.
힘든 시기에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은 가볍고 밝은 기분이 찾아왔을 때 의심하지 말고 즐기자. 좋은 기분이 들 때는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기분이 찾아왔을 땐 언제든 떠나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지만 번아웃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찾아온다. 배터리 바가 노란색 저전력 모드 상태인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 80% 충전이 됐을 때 저절로 배터리 바가 초록색으로 변한다. 번아웃을 겪고 나서 이런 습관을 내 삶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소모될 에너지를 대비해 방전되기 전에 먼저 저전력 모드를 켜주고 적어도 80% 정도 충전이 될 때까지 휴식하는 건 말이다. 쉬는 것을 불안해하지 말자.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는 대신 제대로 충전된 상태를 만들어주고 다시 열정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다. 자기 반성.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봄. 표준 국어 대사전. 시간이 흘러 내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20살의 나처럼 자책이 습관인 걸 알면서도 고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든데 내 잘못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남을 미워하는 건 어렵고 결국 자신을 미워하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자책하는 방식의 자기 반성은 경직되어 있어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모든 단계의 자기 반성은 객관적이면서도 다정해야 한다. 전체적 상황은 이성적으로 바라보되 세부적으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뜻이다. 누군가 나의 잘못에 대해 크게 화를 내더라도 나만은 나를 감싸줄 때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세우면 시간이 흘러 내가 나를 왜 이렇게까지 몰아세웠지? 누구도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때가 온다. 스스로에게 준 상처는 타인이 준 상처보다 더 오래 마음속 어딘가에 남으니까. 그러니 자신을 미워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자책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부족함을 채워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자기 반성은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때 시작된다. 자기를 마주한다는 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꺼내서 정리하는 것이다. 마치 서랍 속에 있는 어질러진 물건들을 전부 꺼내서 다시 서랍 안에 차곡차곡 보기 좋게 넣는 것처럼 말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직업을 갖고 밥벌이를 하는 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의 기준은 과거와는 달라졌고 개개인의 역량이나 목표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어른들의 틀렸다라는 말은 과거의 기준에 그리고 지켜보는 개인의 가치관에 맞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꿈을 가질 능력이 있고 꿈을 지킬 권리가 있다. 며칠, 몇 달, 혹은 더 길게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다. 그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위협과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일로 경제활동을 할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허황된 꿈을 꾸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 계획도 없이 퇴사하라는 말이 아니다. 꿈을 위해 어떤 것이든 하면 당장 그 일이 원하는 만큼의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도 열정을 쏟을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갈망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다. 가족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큰 산이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꿈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은 믿고 기다려줄 것이다. 가족은 원래 가장 방해하면서도 가장 응원하는 존재니까. 처음부터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도 의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나부터 나를 단단하게 믿어준다면
결국 모두가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자신이 만족하는, 나중에는 가족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꿈을 쫓았으면 좋겠다. 삶은 우리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내가 내 계획을 방해하기도 하고 타인이 방해하기도 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이다. 그러니 그 당연한 사실을 다시 인지하고 평소의 마음을 다잡는 게 필요하다. 내 계획은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이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걸 받아들여도 너무나 자주 생기는 때도 있다. 당연히 짜증이 날 수 있다. 하지만 내 기분만 안 좋아질 뿐이다. 그러니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참는 게 낫다. 바꿀 수 없는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의 감정이 요동치면 이어서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계획이 틀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게 오늘의 나에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 시선을 의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러나 타인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고작 몇 분도 안 될 거다. 주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시선에 얽매이게 된다. 자신을 가둔 틀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자물쇠를 열기 위해 당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바꿀 것이 아니라 자물쇠 자체를 과감하게 부술 줄도 알아야 한다. 나는 나와 평생 함께 산다. 가장 믿고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이어야 한다.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오래 두지 말자. 타인이 보인 잠깐의 미움 때문에 나를 오래 미워하지 말자. 누군가 나를 미워해봤자, 안 좋게 생각해봤자 내가 노력하며 살아온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나를 잠깐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타인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새기며 평정심을 찾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다. 여기서 말하는 차단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외면과 무시다.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단점에 대해 지적할 때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서 슬픔을 느낀다면 그건 자신이 줄곧 단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들켰기 때문이다. 사람은 타인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신과 반대인 모습에 끌리다가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그 반대되는 점 때문에 부딪힌다. 나의 장점을 더 봐주고 단점을 품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애초에 그런 사람을 곁에 두지 않고 곁에 둔 사람의 몰랐던 면을 뒤늦게 발견하면 그때라도 관계를 정리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 장점을 한 번 더 봐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번에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게 가장 큰 복수다.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봤구나.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패기가 있어야 한다. 상처를 받는 일은 언제고 찾아올 수 있지만 상처도 걸러서 받았으면 한다. 아무나 상처 주도록 허락하지 말라.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더 챙기고 배려해야 하는 존재는 없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피가 섞인 사람을 포함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온전히 자신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꾸 희생하고 낮추고 남을 더 신경 쓰다 보면 삶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착한 것은 좋지만 스스로에게 제일 착해야 하고, 배려심 있는 것은 좋지만 자신을 가장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우선한다고 해서 아무도 욕하지 않는다. 만약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는 안 챙겨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내보내는 게 맞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될 뿐이다. 자꾸 자신을 낮추는 것, 누군가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을 챙길 시간은 부족해진다. 그러니 앞으로 나 이기적으로 살 거야 라는 다짐을 꼭 하길 바란다. 아끼는 사람에게는 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이면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중요한 영순위에 두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중심을 잘 잡는 건 흔들려도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신을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가능하다. people pleasure라는 용어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는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성격이 바뀌고 자주 사과하며 동의하지 않는데도 동의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거절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중하고 현명하게 거절한다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와주게 된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자신이 people pleasure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춰주며 관계에 집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살피고 나만 희생하면 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밝은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며 사는 것이다. 긍정적인 일상과 그 안에서의 힐링은 굉장히 사소한 데에 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감정의 주체가 자신이어야 하듯 모든 하루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마음을 챙기며 스스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평화로운, 잘 살아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건 타고난 성향인데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저절로 이해가 되어 괴로울 때가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내린 결론이 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해가 되는 건 그때의 내가 부족했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걸.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내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될 테니 굳이 애쓸 필요도 없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도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자. 어차피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계속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때를 후회하게 된다. 훗날의 상처나 후회를 막는 방법은 모두에게 좋은, 모두에게 착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남는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거리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리 유지 실패이기 때문이다. 거리 유지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관계를 멀리서 볼 줄 알아야 한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 대해 혼자 생각해 볼 시간은 적어진다. 관계의 거리가 현재 적당한지, 앞으로도 적당히 유지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처음에 내가 상대방과 생각했던 관계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틈틈이 살펴봐야 한다. 관계의 거리를 살피는 걸 두려워하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그 관계에는 언제라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갈등 해결 방식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끝이 난다. 기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서로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좋아하지만 노력하지 않겠다는 말은 모순이다. 관계에서 첫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에게 무조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중간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술과 마약 그리고 게임 같은 것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고 삶의 의미까지 타인에게서 찾는 관계 중독도 존재한다. 관계 중독은 모든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집착하는 병적 상태라고 정의하는데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관계 중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이를 대체할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게 된다. 이 말은 곧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이는 크면서 애정에 대한 결핍을 과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애정 결핍을 가진 이들은 처음에 애정을 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을 의심하다가 상대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정성을 보이면 경계를 풀고 사람을 잘 따르는 길고양이처럼 변한다. 그렇게 애정이 필요했던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크게 사랑을 느끼고 반대로 더 크게 실망하기도 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물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도 한다. 다만 그런 대상이 사라지더라도 다시 혼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하고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할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존감도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결핍이 있다고 느꼈고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는 모든 관계에서 잠시 마음을 떼야 한다는 신호다. 자신의 결핍을 타인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채우며 삶을 지탱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공허함이나 애정을 채워줄 사람을 섣부르게 찾아 나선다면 누군가의 에너지와 행복으로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악순환은 반복된다. 자신과의 관계에 공을 쏟는 첫 번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밀려드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라면 무얼 해도 좋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자신을 가장 우선에 두고 안아주듯 좋은 말과 생각을 줘야 한다. 나는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부터 하는 내담자들에게 홀로 서기를 강조한다. 혼자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결핍은 진정한 홀로서기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관계가 끊어지는 게 싫어서 미안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를 하고 정과 미련을 사랑으로 착각해 정신건강에 해로운 관계를 이어간다. 상대가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 이건 내 마음이라며 잘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래도 되는 사람이 된다. 참는 게 당연하고 이해하는 게 익숙한 그런 사람.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사람을 인생에서 내쫓아버리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오래 곁에 두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자신은 용서하기가 어렵다. 힘들고 버거운 관계를 소중한 인연으로 착각하고 나 자신까지 버려가며 놓지 못했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하는지, 물론 둘 다일 수도 있다. 만약 상대가 자꾸 나의 트라우마를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수록 서로에게 악영향만 줄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관계를 곁에 많이 두는 게 삶에 이롭다. 두 번째, 상호 존중이 되는 관계인지 살펴본다.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는 언제 어긋나도 이상하지 않다.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관계에서 건강한 에너지가 생긴다. 세 번째, 처음부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려와 애정을 줘야 한다. 존중받았을 때의 고마움을 잊어도 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사람 사이는 운이 아닌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혼자만 하는 노력 또는 의미 없는 노력은 하지 말자.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나 말을 만나면 그걸 현미경으로 보듯 최대한 확대한다. 그때 느끼는 감정과 기분도 크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멀리 볼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감정적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서운한 게 생기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상대라면 그 속상한 마음을 꼭 전해보라고 조언해왔다. 전하지 못한 감정과 이해받지 못한 기분은 마음의 응어리로 남는다. 상처와 트라우마가 그렇듯 살면서 문득 떠오르거나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후회가 되어 마음을 아프게 찌르기도 한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하지 못했던 감정을 마주하게 되면 난감하다. 서운한 감정과 기분이 더 많이 쌓일수록 트리거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작은 서운함이 분노로 몸집이 커져서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리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전하든 전하지 않든 마음 안에 쌓이도록 두지 않는 것이다. 찜찜하게 목에 걸린 가시처럼 두지 말고 감정과 기분을 말끔하게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다. 모든 감정은 고이도록 두면 안 된다. 맺힌 게 많을수록 푸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타인도 자신도 속이지 않아야만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다. 관계와 상황이 강제로 리셋되는 때가 온다.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전환점이 찾아왔을 때 해야 할 노력은 다음과 같다. 1. 내 마음이든 타인의 마음이든 지레짐작하지 않기. 상대가 나에게 보여주지 않은 마음까지 짐작해서 스스로를 옥죄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2. 나의 감정을 쥐고 흔들려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혹시 상대가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관계에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3.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전환점에는 위에서 말했던 스트레스로 인한 예민함과 흐려지는 판단력 등으로 인해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더 날카롭게 느껴진다. 다시 중심을 잡을 때까지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최대한 멀어지자. 4. 배신감과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기. 강제로 리셋되었고 자신이 주도하지 않은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드는 건 당연하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상실감 또한 찾아올 수밖에 없다. 5. 내가 원하는 바를 내 안에서 찾기. 새로운 방향을 찾을 때 우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시기를 생각해보면 보통 불안할 때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막연한 걱정,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상상 등이 불안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때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려고 했던 생각들이 있다. 1. 이미 지나간 최악의 상황이 다시 반복될 리는 없다. 같은 상황이 온데도 다르게 대처할 거니까. 2. 걱정을 하든 하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3. 아무리 예측해 보려고 해도 미래는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 현재를 살자. 말이 쉽지 저렇게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지 않아서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어야만 뻔한 말이든 흔한 말이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 어떤 말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삶에 적용하고 싶다면 우선 믿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을 믿고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다고 자신도 믿어주자. 감정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깊게 파고들어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일이다.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을 때까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 말이다. 심각해지지 말자. 심각한 일이더라도 그 심각한 기분과 감정에만 빠져있지는 말자.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특징인 상호성을 표현한 것이라 봅니다. 2명 이상의 상대가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라면 어느 한쪽만의 의지로 이 관계가 형성되거나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양쪽 모두의 노력과 의지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힘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은 칼자루를 쥐고 다른 한쪽은 칼날을 쥐고 있다고 해도 관계의 상호성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영향력은 약하지만 칼날을 쥔 쪽에서도 칼자루를 쥔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영향력 행사가 너무도 쉽게 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큰 댐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막다른 상황에 몰린 인간이 죽기 살기로 덤빌 때 아무리 강자라도 움찔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이죠. 인간은 보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자라도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해를 받는다면 개선을 해야 하고 개선이 어렵다면 끝내기라도 해야 합니다. 개선도 끝내기도 못한다면 계속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바람은 엄청난 탐욕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오히려 덫에 걸리게 됩니다. 나는 나와 맞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존중하고 만나면 즐거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만 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즐거움, 상호 존중, 성장. 이런 것들이 없는 관계는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부터 잘 사랑해줘야 합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바탕 위에서 비로소 인간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만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줘야 합니다. 자기를 아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고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나 생명이라는 힘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죠. 우린 모두 일종의 청직이나 관리인입니다. 오래전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소설과 영화가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라면 행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나의 생명과 신체와 마음은 그것이 신이든 자연이든 외부로부터 일정 기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남의 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잘 돌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롭다면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치유와 개선을 추구해야 옳습니다. 특히 몸 아픈 것은 잘 돌보지만 마음 아픈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심리 관련 책도 읽고 전문가와 상담도 받아보고 명상 훈련도 하는 등 내 마음이 아주 쾌청하고 깨끗하고 걸리는 것이 없도록 매일 마음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많은 질병이 마음의 괴로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의 방치에 가깝게 내 마음을 내버려 둡니다. 어떤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인지해도 정리하거나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억눌러서 감춰두거나 엉뚱한 분풀이 대상을 찾아 대리 청소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내면을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 속에 어떤 어리석음이나 고통, 어떤 현명함이나 기쁨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리석음과 고통은 깨워주고 치유하면 됩니다. 현명함은 더 크게 살아나도록 북돋아주고 기쁨은 크게 만끽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몇 줄 제 생각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대한 공부와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